운송합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이전에 올렸던 백종원 씨와 파토스의 원리를 다룬 영상의 초반 조회수가 저조해서 방구석에 처박혀 질질 짜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같이 부활해서는 무슨 참나무 순 마냥 힘세고 오래가는 조회수 머신이 되어 뉴진스 영상 싸대기 후려치고 1항으로 등극했더랬습니다. 솔직히 백종원 씨 고맙습니다. 그때 영영 다시 못 볼 줄 알고 석별의 정을 나눴더랬는데 어째서인지 아직도 살아남아서 백렬이 사이에도 당당히 출연하시더군요. 이러면 오히려 매를 더 맞을 텐데 걱정이 좀 됩니다. 뭐 그러면 저야 이참에 조회수나 한 번 더 빨리. 저는 오늘 백종원 씨의 나락행 KTX를 배웅하며 기업가의 욕망은 어떻게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지 그 시장의 원리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 상업이라는 것에 대한 적대감은 사실 보편적인 현상이죠. 잡았다 요반 기업 프롤레타리아트 새끼. 아가리 하세요. 기업은 창출된 부가가치를 놓고 노동자와 제로섬 관계에 있습니다. 인건비는 기업에겐 지출이지만 노동자에겐 수입이라고요. 우리들 대부분은 노동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다수를 점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입장의 차이도 한 몫을 하죠. 기업이 작정하고 노동자를 기만한다면 노동자가 그 수술을 눈치채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실제 기만적 고용 형태의 사례들에 대한 분노가 기업가에 대한 적대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므로 기업에 대한 적대감은 약자의 연대의 산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사측보다 약함으로 그 약함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노동조합입니다. 노조가 하도 개지랄을 해대서 이미지가 안 좋은데 노조의 존재이인은 아담 스미스부터도 인정을 박았습니다.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죠. 물론 노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긴 합니다. 노동자의 연대가 아니라 기업 내 헤게모니 투쟁 조직이 되어버린 점이라든가 노조 내 지배층이 이중지배 구조를 만드는 문제라든가 말이죠. 일단 오늘의 논지와는 좀 거리가 있으므로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기업 따위 다 없애고 평등한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 거야. 진짜 이런 뒤지게 맞고 또 맞아야 할 간첩 새끼들이 한여름 초파리 마냥 자꾸 들끓는데 진짜 싹 잡아다가 북송시키든가 해야 돼요. 아주 기업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것에 선악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기업의 영혼을 불어넣을까요? 무엇이 선한 기업과 악한 기업을 나눌까요? 존나 뜸들이네 딸피 새끼. 정답은 한 개인의 욕망입니다. 이 싸가지 국밥에 말아쳐먹 기업은 한 개인의 욕망의 투영입니다. 누가 왜 기업을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그 개인의 욕망으로부터 아래로 뿌리가 뻗어나오며 거대한 조직체로 나아가는 것이 곧 기업입니다. 이게 바로 국부론에서 주장하는 셀프 인트레스트의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이기심이라 번역되었는데 어감이 매우 부적절하죠. 잘못된 번역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더 큰 기업을 경영하는 자질이란 사실 뭐 코딩 좀 할 줄 알고 주판 좀 두드릴 줄 안다고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욕망이 그 기본 자질이죠. 정주영이 뭐 MBA 밟아서 현대 창업했겠습니까? 기업가의 욕망의 색깔이 선하다면 그 기업은 그 색채를 투영하게 되어 있죠. 백날 이사회 만들고 안전망 만들고 시스템 갈고 닦아봤자 노동자를 부품으로 보는 오너가 경영하는 회사는 어떻게든 노동자를 쥐어짜는 겁니다. 이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요. 정리하자면 기업의 본질은 기업가 개인의 욕망인데 기업에 대한 적대감의 원인도 그것의 변덕스러운 예측 불가능성에 있기 때문에 기업가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 더 나아가 그 기업가 개인의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상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의 진짜 전공은 기독교 도덕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경제이론의 기저에는 항상 개인의 도덕적 자질이 숨어있죠. 빵집 주인이 열심히 빵을 만드는 셀프 인트레스트 속에는 사람 먹는 음식에 못 먹을 것을 넣으면 안 된다는 도덕이 깔려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없는 세상은 아무리 시장 경제의 원리에 충실해도 사람 잡아먹는 마구리 됩니다. 중국 말입니다. 중국. 그런 건 그냥 단속하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단속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본질은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법을 어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법은 그냥 공략해야 할 미연시 캐릭터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놈 때려잡자고 자꾸 법을 촘촘하게 만들면 결국 이 오줌 싸러가는 시간도 법으로 정해야 할 지경이 될 겁니다. 법이 가장 잘 작동하는 순간은 사람들이 법을 어길 생각을 안 할 때죠. 자유경쟁체제의 미덕 중 하나가 적자생존입니다. 적절한 놈이 살아남을 자격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적절함이라는 미덕 속에 상품의 품질이나 유명세, 자본과 같은 물질적인 자질에 더하여 사회가 추구하는 미덕도 담아냅니다. 우리는 기업가의 사적 도덕성에 대해 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질을 비껴나간 조리돌림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죠. 그 정도에 따른 적절성을 논하기 이전에 저는 근본적으로 그 행위 자체는 효용이 있다고 봅니다. 한 기업의 지향점이 곧 그 기업가의 욕망의 색깔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업가의 도덕적 자질이 경제정책의 본질이라고 말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사회가 기업가의 사업 내용 외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에 시비를 터는 것도 어디까지나 적자생존이라는 원리하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면 분명 그 전제 조건은 기업가의 도덕성과 그것에 대한 사회적 신뢰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려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망가뜨리려 하겠죠. 이 추상적인 가치 속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비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당연해서 다들 잊고 살 뿐이죠. 이래서 모든 것이 물질적인 가치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이 병신 같은 소리인 것이고 그 유물론에서 태어난 공산주의가 세상을 조져먹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